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이 엘리베이터처럼 지하 1층인가 2층까지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딱 지하 1층인가 이제 나와서 좀 보고 다시 가려고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하는데 버튼이 없는 거예요. 지하 1층인가 2층에서 굉장히 용기 있게 혼자 핸드폰 플래시 켜고 다 보고 가려고 하는데 없는 걸 안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무서워져서 와 진짜 애먹은 적 있었어요. 며칠 전에 그 경매 정보지 보다가 음마아파트 바로 옆에 붙더니 통 건물이 경매로 나왔길래 굉장히 당연히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 온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통 건물 전체가 이게 한 6층까지죠. 이 건물 전체가 현재 그 신건으로 이 매각을 앞두고 있어요. 감정가는 219억, 220억. 예, 이런 그 금액을 언급해 본 적이 없어서 말이 지금 좀 꼬였는데요. 근데 지금 신건에 이게 낙찰이 될지는 사실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. 왜냐면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일단 여기가 굉장한 그 입지가 좋은 노른자 땅은 아니에요. 여기가. 그렇다고 이 땅 자체가 음마아파트 뭐 변두리에 있는 그 또 짜투리 땅은 아닙니다. 왜냐면 지금 옆에 이 대로변에 이 빌딩들 보면은 공실이 없잖아요. 네. 그래도 여기 입지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그 땅의 가치가 있는데요. 다만 지금 이 건물주가 어떤 뭐 사업에 대한 문제로 임차인들과 뭐 재계약이나 그런 뭐 어떤 명도 문제 때문에 지금만 다 이렇게 공실일 뿐이지 누군가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뭐 전층까지 다시 또 임대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1층은 그냥 근생이고요. 2층부터 6층까지는 제가 그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그 용도는 의원이랑 학원으로 돼 있어요. 그 옛날에는 여기 그 2층부터 6층까지는 큰 어떤 병원이었습니다. 강남의원이라는 그 병원이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? 그때 그 이웃 동네로 이전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게 기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병원이 있었을 때는 여기는 그 프랜차이즈도 있었어요. 커피빈이라는 그 카페도 있었고 네. 다 공실 없이 채워졌었죠. 왜냐면 병원의 수요가 또 받쳐주니까. 근데 이제 병원이 나가면서부터 어떤 이 건물주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쌓이고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서 경매로 내몰린 게 아닌가. 지금 그 금융권의 대출만 해도 한 60억 정도 되잖아요. 60억이 넘네요. 네네. 그럼 월 이자가 4%만 쳐도 한 2,500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합니까?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쵸, 이 자본소득이 있어야 그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되는 거지 본인만의 어떤 뭐 사업으로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요. 다 비슷합니다. 사람 사는 그 이치라는 게. 임차인들은 다 퇴거를 해서 명도나 대항력에 대한 뭐 임대차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그 임차인 한 명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? 네네. 필즈로 클래식이라고 계속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. 나머지는 다 공실이잖아요. 네. 가까이 좀 살펴볼까요? 네. 당연히 이 동네 분위기를 보니까 차량 그 유동성은 엄청나게 받쳐주는데 어떤 그 보행자, 그냥 도보권의 이 인구 유동성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. 여기서 메인은 저 음마아파트를 기준으로 저 후면이죠. 저쪽 전면. 네네. 이쪽에는 그 학원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맞아요.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. 네네. 학원가가 있으면 당연히 그 학부모들이 몇 시간 동안 장기 이 체류를 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시설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이제 저쪽이라는 거잖아요. 네네, 맞아요.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떨어진다. 그리고 저 지하철도 굉장한 어떤 역세권이라고 보기 힘들고요. 아니 출입구가 한 개밖에 없는 지하철 저 생각해보니까 처음 봤어요. 그만큼 어떤 그 저 하계원력의 이용자가 없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차량 통행량이 굉장하잖아요. 네. 뭔가 이 새로운 소유자가 또 병원을 입점시킨다면은 주차 시설이 좋아야 돼요. 근데 당연히 이 대로변에 일단 주차 뭐 한 10대 정도 채우고 저 옆 빌딩처럼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그 기계식 주차장이 잘 관리가 돼야 되겠죠. 그거 아세요? 여기 건물이 얼마나 됐는지 몇 년식인지 20년 됐네요. 네. 이 정도 된 건물이면은 이 기계식 주차장의 어떤 그 효용성 떨어집니다. 왜냐면 기계식 주차장이 당연히 기술 발전 때문에 그리고 20년 전과 지금 현재는
자동차에 대한 이 크기 자체가 다르잖아요. 지금은 다 대형차가 많잖아요. 네. 이런 그 기계식 주차장은 뭐랄까 뭐 SUV나 그런 그 긴 어떤 차량 승합차 또는 승용차도 긴 차 못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. 분명히 이거를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기계식 주차장이 결국 활성화가 돼야 그래야 이제 그 임차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고 특히 병원 같은 데는 다 차로 이동하잖아요. 네네. 이 정도는. 왜냐면 이런 병원은 대형 병원이니까 장거리에서 목적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많을 겁니다. 그럼 주차 시설을 줘야 된다. 예,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. 네. 이렇게 양방향으로 뭐 입출구가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네네. 그 이쪽은 이제 1층은 주차 시설 그리고 금생들. 경매 그 집행관은 당시에 그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유일하게 이제 김간혜가 영업 중이라고 그 정보지에 썼었는데요. 네. 보증금 8천에 월세가 320만 원. 네. 근데 김간혜도 지금 퇴거한 모습을 현장 와보니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 찍고 여기서 밥 먹으면서 좀 물어볼까?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쉽네요.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네. 그리고 이쪽에는 다 퇴거죠, 다. 예, 커피숍도 공실이고요. 입지가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정 임대료만 매물로 내놓는다면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이 통건물 전체가 네. 그 원우님께서 조사하시기로는 그 매매 시장에도 나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예, 예, 맞아요. 나왔어요. 얼마예요? 대지 면적 평당가 1억 6천 해가지고 네. 지금 265억. 평당가가 1억 6천이에요? 네네. 265억? 네. 예,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은 바닥 면적이, 토지 면적이 157평. 굉장하죠? 네. 예, 이 음마아파트 옆에 157평이라는 게. 그리고 건축물 이 전체 이 연면적이 713평, 6층으로 이제 구성됐습니다.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이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265억에 지금 나온 상태다. 근데 그 경매는 기다려주지 않죠. 매수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. 따라서 265억의 거래가 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신권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도 보고 한번 유찰되면은 170억 정도가 최저가로 형성됐을 때 네. 이제 그때는 낙찰이 될 거예요. 180억, 190억 이 정도의 낙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거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입찰가를 산정이 중요한 건데 옆에 있는 매물에 대한 가치로 비교를 해도 되는 거고요.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상가 건물이니까 임대료로 환산을 해서 이 지역의 어떤 그 건물주들의 임대 수익률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상태로 임대 수익률을 산정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뭐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됐고 얼마든지 내가 이거를 다시 뭐 리모델링해서 사업화 시키느냐에 따라서는 임대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물건을 그냥 입찰가를 산정할 때는 땅값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. 땅값. 따라서 이 지금 경매 정보지에 감정가를 봐도 토지의 비율이 91%, 건물이 10%.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가 감정평가사는 198억이라고 했잖아요. 200억 정도. 그러니까 땅값으로 대입하는 게 맞아요. 토지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200억이다. 뭐 근데 경매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180억이나 190억 정도에 내가 낙찰을 받겠다. 그 다음에 이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된 이 건축물을 충분한 뭐 투자를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. 그러면 얼마든지 임대 수익률을 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니까요. 열립니다. 한번 들어가 보시죠. 25일이었구나. 막상 또 이 실내는 건물 상태가 깨끗한데요. 외벽이랑 또 다르게. 지하도 한번 잠깐 볼까요? 지하층도 맞출 수 있는 임차가 있으니까 지하 용도는 확인은 못했는데 기계실이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또 임차에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. 네. 전기가 들어오나? 전기도 들어와요. 그렇죠. 지하에도 최초에는 이 임차인이 있었네요. 바다와. 음식점. 근데 12월 28일부로 문을 며칠 전에 문을 닫았는데요? 아쉽네요. 예. 좀 더 빨리 올 걸 그랬습니다. 지하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쪽은 아마 이제 기계실, 뭐 전기실 예, 무서워서 내려가진 않겠습니다. 아마 있을 거예요.
상태가 생각보다 좋아요. 그러니까 이 현황판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뭐 전층이 당연히 공실 없이 보세요. 커피숍이 원래 있었다니까요. 예, 병원이 있었고. 근데 병원이 이전하면서 다 뭐 무너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마아파트 저 메인 쪽이 메인 상권이니까 이쪽에 어떤 학원이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. 2층 한번 뭐 영업 중이라도 네네. 외벽에서 잠깐 볼까요? 2층, 4층 이렇게 운영하시는 아. PCW시. 6층 한번 올라갔다가 네. 그냥 공간에 대한 그 구조나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. 네네. 철문이라서 음, 안에 볼 수 없고요. 한층 더 내려가 볼까요? 네. 근데 건물 내부 상태는 뭐 파손이나 뭐 누수나 그런 흔적들은 없어서 너무 깨끗해요. 생각보다는 뭐 깨끗한 편입니다. 독서실도 당연히 문이 잠겨 있네요. 아쉽네요. 그 안에 구조가 좀 궁금했습니다. 어떤 뭐 주기둥이라든지 물론 뭐 경매 정보지에는 평면도가 있지만 네. 실제로 온 김에 좀 눈으로 보려고 그랬었는데요. 근데 내부가 청소도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쵸? 그 네. 건물 관리 업체가 있을 거예요. 음악학원 맞나 보네요. 네. 이분은 그 임차 보증금 월세가 네.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하긴 했었어요. 사업자 등록 일자도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인수 안 한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월세를 얼마 저 내고 아쉽지만 계시는지. 뭐 대학력은 없고 네. 보통 또 그런 분들의 어떤 뭐 본인의 그 권리라는 게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월세를 미납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또 사실 이분 입장에선 손해는 없을 거예요. 권리 확보를 못해도 월세를 미납함으로써 그 손해를 다 보존할 겁니다.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학원 같은 임차인들이 이 경매 물건에서 가장 좋은 이유가 어떤 그 회원제 시스템이니까 정해진 딱 어떤 기일날 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학원비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치 받았다 수강생들한테 그럼 그 어떤 환불에 대한 뭐 보상도 규정이 어렵잖아요. 복잡하잖아요. 상가 건물 볼 때 학원 있으면 제일 또 좋아요. 영업 중이라면. 우리 말고 지금 누군가 또 임자 온 거 아니에요? 지하 1층 영업 중이지가 않은데. 3층. 옛날에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죠. 그 어떤 요양병원 통 건물로 그 채권 매각되는 물건이 나온 적이 있어서 저 지방이었는데요.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한적한 그런 뭐 시골에 요양병원이 하나 딱 있었고 이제 거기가 이제 영업을 안 하는데 이제 채권 물건이 나온 겁니다. 당연히 임장을 갔는데 요양병원 굉장히 컸어요. 한 이 정도 돼요.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이제 위에 층부터 밑에 층 내려갔는데 전기도 끊기고 뭐 굉장히 뭐 사람도 없고 그냥 다 공실이죠. 캄캄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이 엘리베이터처럼 지하 1층인가 2층까지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딱 지하 1층인가 이제 나와서 좀 보고 다시 가려고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하는데 버튼이 없는 거예요. 지하 1층인가 2층에서 굉장히 용기 있게 혼자 핸드폰 플래시 켜고 다 보고 가려고 하는데 없는 걸 안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무서워져서 와 진짜 애먹은 적 있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못 나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? 결국 어떻게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. 한참 헤맸어요 진짜. 근데 그때부터 출구를 찾느라고 무서워. 막 돌아다니는데 미로 같은 거 잡고 그리고 어디 들어갔는데 병실 그 환자 침대 있고 뭐 주사기가 막 바닥에 막 있을 것 같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정작 주사기는 없었는데 괜히 막 있을 것 같잖아요. 해골 있을 것 같고 해골. 주방에. 그런 상상하니까 자꾸 무서워서 막 자꾸 어디로 들어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빛을 보고 이제 나왔던 그 기억이 있어요. 지금 근데 이게 6층으로 올라갔잖아요 또. 누군가 6층에서 이제 뭐 내려오실 것 같아요. 먼저 내려가시죠. 너무 웃겨. 입지가 굉장히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래에는 미래에는
성장성에 대한 그 가치가 있죠. 네. 왜냐면은 그 뒤에 배우 세대가 엄청 나잖아요. 네. 음마아파트가 한 5천 세대 정도 되지 않아요? 굉장히 세대가 크고 좀 미도 아파트인가? 네. 한보 미도. 네. 저기도 대단지예요. 한 네. 2,500세대 막 이렇게 될 겁니다. 음마의 네, 반 네, 정도 네. 돼요. 그리고 건너편에 뭐 쌍용부터 해서 음. 이 배우 세대가 굉장히 탄탄하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또 어떤 세대수. 일부 분양을 받으면은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면서 이 인구가 더 유입되겠죠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보면은 이 지금 경매 물건도 괜찮다는 겁니다. 경매는 그 유찰됐을 때 저감률은 일정하지만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. 100억짜리가 경기권에서 두 번만 유찰되면 49억이 되는데 무려 51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자금력이 있을수록 경매는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. 돈이 없으니까 문제죠. 그러니까 이게 유찰됐을 때는 그때 이 어떤 자금력이 있는 분들의 뭐 그들만의 리그로서 정말 뭐 또 좋은 기회를 누가 쟁취하지 않을까. 오늘 이 음마아파트 바로 옆에 붙은 이 통건물이 굉장히 관심이 가서 이렇게 가볍게 좀 나와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